전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고 제가 발의하는 첫 번째 법안입니다.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윤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당론으로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초저출생 인구 위기와 가속화되는 지역 소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앗아가고 있고, 나날이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기후 위기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마주한 다층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런 필요성을 알기에 이재명 정부는 아동수당을 만 18세로 확대하고 햇빛방학연금과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등 기본소득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성남시 청년배당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과 국민 기본소득으로, 전라남도 출생 기본소득과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풀뿌리 기본소득 제도가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더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었지만, 부분적 제도화를 넘어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경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 그리고 이념적 오해가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커다란 개혁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언제나 국민의 힘과 지혜를 빌려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을 신뢰해왔습니다. 극우 정치인이 연금 문제를 청년과 노인 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때 21대 국회가 시행한 연금개혁 공론조사를 바탕으로 공론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수기한 국민들은 세대 간의 연대와 소득보장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강화해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목소리 역시 21대 국회가 시행한 정치개혁 공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국민들의 위대하고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형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개혁에 이르려면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공론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추진한 경기도민 대상 기본소득 공론조사는 기본소득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대로 입증된 선례입니다. 공론장에서 국민들이 수차례 토론과 수기를 거듭할 때마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이해는 향상되고 오해는 불식되었습니다. 초기와는 달리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커졌고, 정치에서는 불문율과도 같은 증세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답변도 늘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비현실적이고 이념적인 흑색 선전에서 벗어나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니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할 과감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혁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가중하는 이념적 선전의 장을 넘어서 국민이 주도하는 수기 민주주의의 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선배 동료 의원 16분과 함께 발의하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기본소득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전 국민적 공론화 조사를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과감한 개혁에 나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국민들의 집단 재정을 누구보다 신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며 윤석열 정권 3년간 지연되었던 개혁을 국민과 함께 용감하게 추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공론화법이 제정되어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형 정책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으로 싸우고 통합으로 승리하는 국민의힘, 피와 땀과 눈물로 변화의 길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와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은석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과 민생 문제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당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로지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께서 믿고 맡겨주셨던 정권을 잃었습니다. 황망한 개헌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격동을 지나 치열한 분투에도 불구하고 끝내 쓰라린 대선 패배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혈세를 쏟아붓고 사법부의 손발을 묶은 입법 폭주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면죄부를 위한 입법 남용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민의힘에 분명한 변화와 진정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향한 여정에서 국민은 건전한 토론과 수기를 합니다. 갈등과 암투에 지친 정치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정책에 강한 정당, 민생과 경제 개혁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하게 맞서온 경험이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 가져온 경제, 재정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김기현, 권성동,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원내수석,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서의 민생경제특위 부위원장과 공약개발본부장을 거쳐 김문수 대선 후보의 경제재건축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당이 필요할 때마다 누구와든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며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당내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총의를 모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탕평인사, 적재적소 인사로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념이나 생각을 가리지 않고 통합과 신뢰의 리더십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수기의 장으로 국민경청의원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 당이 나아갈 변화와 쇄신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그림자 내각을 설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진
높은 정책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전횡과 포퓰리즘을 구체별로 감시, 대응하고 국민과 경제를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정책위원회, 지방의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작동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가 단순한 민원에 그치지 않고 국회 차원의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연결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셋째, 거대 의석을 가진 이재명 정부에 맞서기 위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누구와도 연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정당뿐 아니라 소상공인, 기업, 연구소, 학계, 시민사회 등 이념의 방향이 다소 다르더라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5월 동주연합전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며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이나 그럴듯한 말로 환심을 살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국회 구조와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약속은 오직 피와 땀과 눈물뿐입니다. 변화와 쇄신의 여정 속에서 감내해야 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제가 가장 먼저 감당하고 가장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뜻이 다르다고 외면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토론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당의 총의를 모아가는 데 제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소수야당이라는 엄혹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첫 번째 힘은 바로 지혜롭고 단단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뿐입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추경 편성과 선법 개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추경 편성과 산법 개정으로 이제노믹스의 훈풍을 민생의 온기로 잇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하며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께 닿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훈풍은 새 정부의 경제 최우선 기조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제노믹스가 외국인들마저 불러들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청신호이지만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 주식시장 신뢰 제고가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산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골목 상권의 온기를 불러넣을 민생회복 지원금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 정상화와 상승세도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산법 개정으로 소액 주주의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에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용산을 무덤으로 만든 내란 증거인멸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공식 입건됐습니다. 무덤 같은 용산은 단순 실수가 아닌 노골적인 증거인멸과 차기 정부 국정반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심지어 내란 사건의 중심에 있던 방첩사령부까지 동원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군을 유린한 윤석열 정부가 파면 이후에도 군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으로 모렴치한 이들의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실 PC 파쇄 지시 제보를 받고 증거인멸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주장이 혐의라며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고 해명하던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멀쩡한 PC를 파기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까? 모든 증거가 눈앞에 드러났는데도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우기던 윤석열과 똑같은 행보입니다. 내란 증거를 인멸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한 혐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용산을 폐허처럼 만든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기도 동두천 양주 연천을 지역구 김성원 국회의원입니다.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고뇌 끝에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과 당원들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명령하고 있는 쇄신과 변화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고민하고 또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까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연이어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주셨던 1,439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을 생각하면 마냥 쓰러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민생 챙기기 언제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한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챙기지 않고 포퓰리즘 독재와 정치 보복의 길을 택할 위험성을 국민과 함께 견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승리의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이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보수, 이러한 성공 신화가 깨진 것도 대선 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능력 있고 안정감 있는 보수라는 국민적 신망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지난 과오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또 새로운 보수의 힘찬 시작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와 실용적 태도 또 능력을 갖춘 보수 정당으로 리빌딩해야 합니다. 원칙 있는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라는 이 두 가치가 모두 살아 숨쉬는 정당으로 국민의 힘을 리셋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3선의 수도권 의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이은 대선에서도 큰 표 차이로 2위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쇄신과 변화의 시작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 당내 민주주의의 안착입니다. 우리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의 괴리로 이어졌습니다. 저 김성원은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러한 정당 문화 구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석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 김성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1대 개원국회 당시에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아 강력한 대여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당시 거대 여당에 치열하게 맞서 싸우면서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대승에 앞장섰습니다. 5년간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거두던 민주당에 일격을 가하면서 대정권 교체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당원 또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지방선거 승리에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여당이 압도적인 힘에 취해서 좌파 독재나 정치 보복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하겠습니다. 좌파 포퓰리즘으로 탈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개파 경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정 당내 개파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국내인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입니다. 의원님 모두의 뜻을 모아 내부 갈등 끝내고 외연 확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보수 재건을 위한 첫 시험대입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 바로 저 김성원이 우리 국민의 힘을 이끌어야 합니다. 국내인 원내대표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하면은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맨발로 가시밭길을 걷는 자리고 그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 제가 희생하고 가장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두와 함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되찾는 그날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민의 뜻으로 쇄신을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전현희 최고위원님이십니다. 박선원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한민수입니다. 그러면 회견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부평구을 국회의원 박성원입니다.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기 테러 모의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실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한 극우 유튜브가 대선 전에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면서 총기를 반입하여 했던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깊은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테러 모의를 방치한 경찰도 문제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서울경찰청 정보관이 해당 유튜버의 이재명 후보 암살 계획을 옆에서 버젓이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수방관했습니다. 부작위,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경찰은 정보관으로부터 테러 위협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의 여부와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음모는 국민 주권 강탈과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테러를 모의했는지,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총기를 실제 구매했는지, 배후는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테러 주기관인 국정원은 이밖에 다른 테러 예비 음모는 없는지 추가 조사하여 대통령에 대한 테러 위협을 원천 봉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 대책위는 대선 과정에서 접수된 다수의 테러 위협 제보를 근거로 이재명 후보의 경우를 보강하고 관계당국의 신병보호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후보와 유권자 모두 불편을 감수해야 됐던 방탄유리 설치, 근거리 접촉 제약은 안전한 선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은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였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테러 위협설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며 매도했습니다. 심지어 김문수 후보는 나는 방탄조끼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라는 망언까지 서슴없이 조롱하면서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테러 모의 정황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안전 조치가 필요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실존하는 테러 위협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조롱한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삼는 극우 세력의 테러 음모에 결단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그 어떠한 폭력적 시도도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테러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5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윤건영, 이해식, 박상혁, 김동아, 김영환, 박선원, 이성윤, 한민수, 강청희, 김지호, 유상혁, 이지연, 이현. 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간략히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1월 2일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칼테러 직후부터 운영해온 위원이었습니다. 동시에 5월 초부터 이재명 후보 정치테러대책 및 안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방금 전현희 위원장님과 한민수 위원이 밝히신 바처럼 4월 말 그리고 5월 초에 매우 구체적인 테러 위협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당은 방탄유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테러 안전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매우 유감되게 저희는 대통령 후보가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다수의 경찰 경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테러 직전에 이미
정치 심리적으로 테러를 당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가 활발하게 유권자 속에 파고들어서 충분한 스킨십이나 친밀감을 더할 수도 없었고 유권자도 자신들의 생각을 우리 대통령 후보에게 충분하게 전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의 것인 선거에 대한 방해 책동이고 그를 통해서 심리적 테러와 정치적 테러는 이미 효과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저 자신 스스로 제가 취득한 첩보사항에 대해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받을 여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물론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담당 부서를 포함한 기관의 전 조사 및 수사까지 받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충기 테러 모의 및 그 위협 동향에 대한 책임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할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정치인에 대한 테러, 음모나 위협은 그 문제가 어찌 여야의 문제이고 진보 보수의 문제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 제보 이런 내용을 우리 민주당과 정치테러 대책위에서 촉구하면서 수사당국의 수사와 예비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명명백백한 과정도 밝혀져야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 테러대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음모에 계속 이어진 것은 지난해 1월 2일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암살 테러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배후와 그 과정에서 왜 그 사건이 이렇게 축소되고 은폐되려고 했는지 그 음모,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께서도 밝혀진다고 정치테러라고 규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물론이고 경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권이 바뀌어서 밝혀진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흔드는 행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총기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해치겠다는 음모가 버젓이 횡행할 수 없는 겁니다. 아울러서 국민의힘에게도 반성과 맹성을 촉구합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뭐라고 다녔습니까? 그게 조롱한 일입니까? 버젓이 위협이 있는데 당연히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 같이 힘을 모아서 촉구하고 근정해 나가야 되는데 조롱하고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부추기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을 촉구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부산에서 있었던 테러는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목 부위에 경동맥을 약 1cm 정도 비껴나간 날카로운 흉기로 찔린 그야말로 급소를 겨냥한 명백한 살인을 의도한 그런 테러였습니다. 다행히도 조금만 비껴나서 생명을 건졌지만 그러한 암살 시도 테러는 전대미문의 충격을 국민들에게 안겼고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정권은 그 당시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총리실의 대테러 팀에서는 국민들에게 그 사건에 관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축소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배후에
정권이 관여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총리실의 대테러 팀에 파견 나와 있는 국정원에 의해서 이 사건이 축소 왜곡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민주당이 제기를 하고 그 사건의 진상을 규명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수사기관은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에도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총리 암살 테러 제보가 끊임없이 저희들이 제보를 받았고 그 외에도 많은 테러 위협에 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에 방탄 유리와 그리고 방탄복 착용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안전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국힘은 거기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선거 내내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후보를 매도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그러한 총기 암살 음모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 시절에 대한 이 테러 음모에 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배우나 공범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이번 테러 모의 음모를 계기로 촉구하고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 대책위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정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각뿐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부터 성별, 연령별 균형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임명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 9명이 모두 다 남성입니다. 현재 대통령실의 여성으로는 강유정 대변인이 유일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투표 직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내각 이전에 대통령실에서부터 성별, 연령별 균형이 지켜져야 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OECD 회원국 대상으로 유리천장 지수를 측정합니다. 안타깝고 부끄럽고 분노스럽게도 대한민국은 12년 연속 꼴찌입니다. 이것을 바꿔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응원봉 광장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취임 선서에서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이행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 모두 관심과 기대를 갖고 주시하고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첩사까지 동원해서 없애려고 했던 대통령실의 자료들 철저히 수사해서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꼭 무덤 같습니다. 황당무계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처음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의 일성이었는데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을 무덤으로 만들려던 자들은 바로 내란 숙의 윤석열의 가신들이었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물리적으로 파쇄하기로 결정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내란의 핵심 세력이던 방첩사령부까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대선 전에 제기했던 파쇄 명령 의혹에 대하여 단호하게 허위라고 내놓았던 당시 대통령실의 입장 또한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파쇄란 일반적인 자료 삭제를 넘어서 때려 부순다는 말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집무실인 대통령실은 그 자체로 내란 획책의 가장 중요한 거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획책하고 도모했던 이 무도한 자들이 대통령실을 아예 무덤 수준으로까지 초토화시켜서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조금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에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진석뿐만 아니라 관련된 안보실, 국군 방첩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낱낱이 그 전모를 밝혀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입니다. 조국혁신당 특검 후보 추천 관련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대통령실이 조국혁신당의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3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사랑스럽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조국혁신당의 특별검사 추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셋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마지막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이 네 가지 추천 원칙을 갖고 추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요건은 최대 170일간의 수사기간, 공소 유지를 책임지기 위해 2, 3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등 매우 엄격합니다. 이에 적임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추천자 참여는 조국혁신당의 원칙에 부합했습니다. 무엇보다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과 일치하고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 실력을 보유했습니다. 특검이 신속 단호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로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3인이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국혁신당 추천 특별검사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내란특검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 특검 신재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병 특검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과 국방부 검찰장 고등검찰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당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힘 재선 의원 16사람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자 내려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날 우리가 첫 번째 입장문을 발표하고 오늘 두 번째 입장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입장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 의원 모임의 두 번째 입장. 어제 예정되었던 의원총회가 개최 40분 전에 문자를 통해 취소하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 6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이전에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해 줄 것을 현 원내 지도부에 요청한다. 아울러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6월 10일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 의원 모임에서 제기한 당의 혁신 방안, 조기 전당대회,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25년 6월 12일 재선 의원 16사람 공동명의입니다. 나눠드린 저 두 번째 항목에는 조기 전당대회가 빠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기 전당대회와 관련된 8월 늦어도 8월 말까지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과 관련된 부분들도 차기 원내대표 출마자들에게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말씀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청년 당직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으로 혁신의 길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탄핵의 강을 건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성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이 바꾸겠다는 준엄한 경고를 되새기며 다시 시작하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누구보다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뼈를 깎는 쇄신, 이 말이 더 이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5가지 혁신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의 일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혁신의 시간 대신 권력의 셈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은 더 이상 이런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국민 앞에 솔직해지자는 용기, 주인의식과 책임 정치를 회복하자는 외침은 우리 모두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이 혁신의 요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혁신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당 모두의 책임입니다. 청년 당직자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8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의 정상 지도 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비상 지도 체제를 길게 가져갈수록 국민의 신뢰는 멀어집니다. 둘째,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를 전당대회 전까지 연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남은 2달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권력이 아니라 혁신이, 이익이 아니라 책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김용태 위원장이 제시한 5가지 혁신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다시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걷는다는 것은 단지 과거의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부터 배우고 달라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국민과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기 위한 혁신의 길, 우리 청년 당직자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2일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오늘 저희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단 중에 30분의 부위원장님들께서 이 내용에 동의를 하셨고, 오늘 상임정국위원을 맡고 계신 경기도의원 김일중, 그리고 상임정국위원 강남구 의원 우종혁, 또 시도당 청년위원장을 대표해서 전찬규 대전시당 청년위원장님, 또 인천 연수구 의원 한성민, 그리고 양천구 의원 황민철, 이렇게 저희가 대표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인권위 김용원은 최상병 특검 수사 및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이후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입장을 돌연 변경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감사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한 기획위원회에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의혹이 이제야 조금씩 해소되는 듯하지만 이는 그동안 인권위가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 운영되어 왔는지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독립기관임에도 김용원 위원의 의아한 입장 변화와 권력과의 유착 의혹은 인권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 위헌적 행위 역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감사에 성실하고 겸허하게 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권위의 신뢰회복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 상황에 책임 있는 김용원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은 함께 사퇴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국제사회와 인권단체의 권고와 경고를 무시하고 호주에서 그데이는 멋진 모험의 시작이죠. 정말 대단해! 진짜 호주를 만날 시간 그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숨만 쉬어도 피할 수 없는 물 손실. 수분은 빠진다. 링티는 지킨다. 링티는 지키는 거. 의사가 만든 링티.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부남부을 안도골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일 우리 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특징이 좀 있습니다. 통화,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즉 통화로서의 특수성이 있고 또 외환, 국제 지급 결제 수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하건대 이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안이 만들어져야만이 제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고 또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를 제도화하기 위한 여러 입법 조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나름의 글로벌 지급 결제 수단을 마련을 함으로써 통화 주권을 확보를 하고 또 우리의 결제 시스템을 비롯한 금융 인프라의 경쟁력을 우리가 높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핀테크나
이런 새로운 결제 혁신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제도 필요성은 5가지로 다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급속히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 있고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디지털 방식 거래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맞춰 우리 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을 우리가 확보하고 이걸 확산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통화 주권의 확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8%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사용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용이 지속될 경우에 결국에는 원화 역할을 대체하게 되고 국내 통화 정책은 유효성이 심각히 저하가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통화 주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국제적으로 통용을 시켜간다면 원화의 국제화와 함께 우리 원화의 글로벌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잘 설계해서 확산을 시킨다면은 지급 결제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또 은행 간의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는 등 국내 금융 인프라의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또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CBDC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우리의 미래 금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테크 등 금융 산업의 혁신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면 결제와 송금 시스템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가 됩니다. 스마트 계약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핀테크와 관련 파생 금융 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하는데 별도 법이 필요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 일반 디지털 자산과는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안정이 되어 있고 지급 결제 수단, 즉 통화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가격 변동성을 전제로 한 투자 자산을 상대로 하는 투자 자산인 일반적인 코인과는 다른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특성입니다. 즉 통화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화량 관리 차원에서 그 발행 규모나 유통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무역이나 투자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즉 외환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외환 수급 관리 측면에서도 정교한 규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갖는 법을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입법 방향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발행 자격 및 인허가 요건입니다. 자본금 요건 등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과 또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을 하게 됩니다. 투명한 발행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사용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스테이블 보유 차량에 대한 지급 보증과 손실 보전 장치가 또 명문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리스크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국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관리 체계, 즉 가버넌스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통화량과 애한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 관리 운영 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 외환당국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통화당국입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인 금융위 간의 세 기관 간의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과 관리 기구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발행 인가법, 발행 및 유통 조절, 유통규모 조절 권한 등은 기관의 전문성에 맞춰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외환거래상의 규제입니다. 원활한 자본 유출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환율의 안정성이 도모되고 통화 주권이 보장되며 또 국제 기준과의 조합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국제적인 송금과 수치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우리 경제는 디지털 경제를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고 원화의 통화 주권을 확보하면 물론 국내 디지털 자산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면 국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됨으로써 우리 원화의 국제화 및 글로벌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조치입니다. 법률안의 세부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어질 것입니다. 업계, 학계, 또 연구소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간 TF를 구성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입법 내용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트북 화면이 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김민서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논평하겠습니다. 김민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또다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고 그룹 회장으로부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는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가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총액은 9억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또다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1억 4천만 원을 받고
7년째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과거 김 후보자에게 정치 자금을 건넸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돈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빌려준 사람은 단 한 번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김 후보자도 변증사가 있다고 얼버무리만 할 뿐 아무런 상환 계획을 밝히지 않는다는 면에서 사실상 불법 정치 자금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김 후보자의 돈과 관련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재산이 2억 1,500만이라 다시 하겠습니다. 김 후보자의 돈과 관련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재산이 2억 1,500만 원이라고 신고한 김 후보자의 아들은 비싼 학교로 유명한 국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 1억 가량의 학비가 되는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김 후보에게는 왜 돈 관련 의혹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까? 부정한 돈이면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을 지휘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당당한 돈이면 떳떳하게 출처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해괴한 일입니다. 본인은 미국 유학 다녀오고 9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완납하고 억대를 빌려도 갚지 않아도 되고 아들은 학비가 연 1억 원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많은 소득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의문투성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고장이 났다는 징후입니다. 때문 작은 균열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 더 무너지기 전에 대통령실은 즉각 국무총리 인사단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6월 12일 국민의힘 대변인 이준호